Recording in progress. 누가 한 거야? 자, 미리 여기 6회차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오늘 마지막에 요거 저 1번을 먼저 보면 7회차, 8회차 수업 때는 선생님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할 건데 이때 개념 정리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시켜볼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윤우야, 약수하고 배수에 대해서 우리 윤우가 선생님이 되어서 약수하고 배수가 뭔지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아니면 준우한테 소인수 분해가 뭐예요? 소수랑 인수가 합쳐진 것 같은데 소인수 분해가 뭐예요? 라면서 앞으로 돌아가서 개념 정리를 할 때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한테 선생님 지금처럼 질문을 던질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발표 형식으로 얘기를 하면 너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캐치를 하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나 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다시 채워줄 거고 그러면서 이 책에 있는 문제풀이를 대표 문제로 해가지고 문제풀이를 같이 하는 게 다음 주, 그 다음 주에서 7회차, 8회차 수업을 할 거니까 개념 정리 지금 우리 노트에 우리 친구들이 다 했는데 노트에 있는 개념 정리와 함께 책에 있는 개념 정리도 반드시 다시 한 번씩 다 읽어봐야 돼. 왜냐? 다음 주 수업이랑 그 다음 주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이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공부를, 복습을 꼭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 오늘이 6회차 수업이야. 그래서 자, 과제는 선생님이 봤을 때 거의 다 선생님한테 보내줬어. 거의 다 보내줬고 그 다음에 오늘 한 5분, 10분 정도는 지난 시간 복습을 할 거예요. 복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앞에 부분 1번, 2번, 3번은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일 거고 그 다음에 오늘 4번, 5번, 6번이 오늘 학습 내용이야. 그래서 4번, 5번, 6번에 대한 내용을 아마 4번하고 5번은 너희들이 벌써 문제를 풀어봤어. 풀어봤고 그 다음에 6번에 대한 것만 아직 안 풀어봤고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을 거라서 어쨌든 오늘 요 4, 5, 6번까지를 하면 이 책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자, 하영이 안녕. 몸 괜찮아? 네. 지난주에 아파가지고 못 봤지, 우리가. 음. 자, 그래서, 자, 지난주에 배운 것도 있고, 또 그 전주에 배운 것도 있고 해서 우리 소인수분해는 너무나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자,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짤막하게 정리를 해주면, 소인수분해는 뭐와 뭐가 선생님이 합쳐져 있다고 했었냐면, 소인수분해는 뭐와 뭐가 합쳐져 있다고 그랬었지? 소수하고 약수. 약수, 즉 인수하고 합쳐져 있는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었어. 맞지? 그래서 소수하고 인수가 합쳐진 건데 이때 소수는 뭐라고 했었냐면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 거? 2개인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었어. 그 다음에 인수는 약수랑 같은 개념이지만 중학교 때는 인수라고 표현을 해서 그러면 결국은 소인수는 뭐냐? 인수들 중에서 소수인 거야. 그래서 60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면 60이라는 거는 1 곱하기 60으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1이나 60은 소수가 아니야. 그 다음에 60이라는 거는 2 곱하기 30도 나타낼 수 있는데 2는 소수가 되지만 30은 소수가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요 2는 그대로 놔두고 요 30이라는 숫자를 또 2 곱하기 15로 나타낼 수 있어. 근데
요 15라는 숫자가 또 소수가 아니야. 그래서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했지?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어떻게 했지? 같은 게 있는 거는 거듭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한다고 했었어. 맞지?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인수 분해였어. 자, 이렇게 하는 것까지가 소인수 분해였고, 우리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배웠었냐면, 두 가지를 배웠었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15랑 2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나누기를 해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를 했었고, 아니면 15라는 거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 3 곱하기 5고 20이라는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5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 공약수는 뭐라고 했지? 공통으로 있는 거라 그랬어. 봤더니 공통이 5하고 5만 보여.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5야. 봤더니 여기에서도 최대 공약수가 5야. 같지?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공통이 아닌 것도 가지고 오라고 했어. 그랬더니 여기 5는 여기 5가 있고 여기에 3도 여기 3이 있고 2의 제곱도 여기 4가 있어. 요렇게 우리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를 이렇게 1번 방법으로도 해봤었고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것도 해봤어. 그 다음에 우리가 선생님이 3개의 숫자를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줬었냐면 3개의 최대 공약수는 예를 들어서 12랑 15랑 만일에 이런 숫자가 있으면 일단 3으로 나누면 3, 4, 12, 3, 5, 18, 3, 6에 18 이렇게 되면 최대 공약수는 3개의 숫자가 다 나눠질 때까지 해야 되는데 얘는 4하고 6은 더 나눠지지만 5라는 숫자는 더 이상 안 나눠지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3이라고 했어. 근데 최소 공배수는 이 4와 6이라는 숫자가 한 번 더 나눠지기 때문에 2로 또 이렇게 나눠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 이게 이제 세수의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이었어. 여기까지가 공부였고, 자, 선생님이 오늘 하나 더 추가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두수의 공약수를 구하세요, 약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약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로 해볼까? 36이라는 거를 해볼까? 자, 36이라는 거를 해보면 우리 약수를 일단 먼저 구해보면 1, 2, 3, 4, 6, 그 다음 뭐지? 9, 그 다음에 18, 12, 36 이렇게가 약수야. 맞지? 근데 그러면은 약수의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몇 개야? 약수의 개수가 몇 개야? 9개. 9개지. 자, 그런데 36이라는 거를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소인수분해가 되거든? 맞지? 얘가 4고 얘가 9니까 36이 나와. 자,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거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얘를 뭐라고 배웠지? 이수. 지수라고 배웠지? 이 지수 2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냐면 1을 더해줄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또 지수가 얼마야? 2, 2. 그럼 요 지수에다가도 1을 더해 줄 거야. 각각의 지수에다가 1을 더해 줬어. 그러면은 여기 더해 준 거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해 줄 거야. 그럼 얘 얼마야? 3, 3. 얘 얼마야? 3, 어? 9개가 되려면 요 3하고 3을 어떻게 하면 돼? 곱해요. 곱하면 되지. 그러면 얘가 뭐가 나와? 9가 나오지. 결국은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게 요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의 약수를 구하세 10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예를 들면 그러면 100이라는 약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1, 2, 뭐 4, 5, 10, 뭐 이렇게 다 해야 돼. 약수를 직접 구하라 그러면 구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일단 50으로 돼. 그 다음에 2는 그대로 있고 요 5라는 건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2 곱하기 25로 바꿀 수 있어.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또 2 곱하기 2는 놔두고 요 25라는 걸 어떻게 바꿀 수 있지? 5 곱하기 5, 5 곱하기 5로 바꿀 수 있어. 그랬더니 얘는 2가 몇 개야? 2개요. 2개. 얘는 5가 몇 개야? 2개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했어.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요 지수에다가 얼마를 더해줘라고? 1, 더해줘라고. 요 지수에다가 또 얼마를 더해줘라고? 1, 1을 더해줘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곱하기 곱하라고. 그럼 얼마 나와? 9, 9가 나오지? 그럼 100의 약수가 9개라는 거거든? 9개가 나오면서 해볼까? 1, 2, 4, 5, 그 다음 뭐 있지? 10, 음, 10, 그 다음에 20, 25, 25. 50, 100 이렇게 있거든? 몇 개야? 와, 9개지? 9개가 똑같이 나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약수를 직접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약수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에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하고 나서 어디에다가 1을 더한다고? 지수에다가 1을 더한다고.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그걸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곱해.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 이걸 알고 있으면 이게 이제 중학교 또 과정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 5학년 과정에서 약수를 직접 구하라 그러면 구할 수밖에 없지만 이거의 약수를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혹시나 나오면 일일이 약수를 다 안 구해도 되고 이런 소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약수를 구해도 된다는 건데 여기서 단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일단은 개념부터 알고 나서 이런 거를 사용을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비교해줬지. 이렇게 약수를 다 구했더니 9개가 나왔는데 얘로 계산을 해도 똑같이 몇 개가 나왔냐면 9개가 나왔어. 그래서 결론은 요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하고 나서 지수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냐면 각각 1을 더해주고 그 숫자를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음.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사, 어떤 수로 해볼까? 72? 72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요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 72를 일단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 72를
72라는 거를 일단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봐 주세요. 72를 소인수분해를 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해서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몇 개인지를 보내봐. 일단 72를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봐. 윤우하고 있어? 일단 선생님도 답을 구해봐야지. 선생님도 답을 모르는데. 해볼까? 용준이는 맞았네. 준호도 맞았고. 하영이 혹시 1씩 더해줬어? 1씩 안 더해주고 곱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하영이가 선생님한테 보내는 답이거든? 근데 지수에다가 1을 더해줘라 그랬어. 각각. 그렇지. 지수에다가 1을 더해줘야 돼. 좀 전에는 안 더해주고 그냥 곱한 것 같아. 어. 자, 윤우 했어? 윤우 몇 개야? 우리 예원이는 어디 갔지? 예원이 화면이 왜 이렇게 하얗게 됐지? 자, 72라는 거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 1 곱하기 72는 선생님이 하지 마라 그랬고 2 곱하기 예원이 맞았어. 2 곱하기 30 윤우도 맞았어.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은 다 몇 개가 나왔냐면 12개가 나와. 그래서 72라는 약수를 직접 구하세요. 그러면 12개를 다 구해야 돼. 근데 구하다 보면 혹시나도 빠뜨릴 수가 있어. 근데 그냥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를 하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좀 전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는 선생님이 해줬고 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관계 구하는 거는 어, 짧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지난 시간에 요거가 이제 제일 마지막 과정이었었는데 요건 우리 지난 시간 이제 화영이도 잘 못 들었으니까 오늘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우리 친구들 요거는 또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자, 예를 들면 12라는 숫자가 있고 18이라는 두 수가 있어. 그러면 얘를 일단은 2로 나누기를 하면 얼마 되지? 2, 6에 12, 2, 9, 18이 돼.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또 얼마로 할 수 있지? 3. 3으로 할 수 있어. 그러면 3, 2, 6, 3, 3, 9가 돼. 더 이상은 이제 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잘 들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났더니 최대 공약수는 얼마야? 6. 최대 공약수는 6이야.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얼마지? 36.
최소 공배수 다 곱하니까 36이야. 하영아,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러면 봐보자. 두 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었냐면, 12라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최대 공약수 6 곱하기 얼마냐면 2야. 그 다음에 또 18의 숫자, 얘는 6 곱하기 3이야. 맞지? 맞아? 근데 여기 2하고 여기 3은 결국은 여기 있는 숫자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6을 곱했는 건 선생님 무슨 숫자 곱했냐면 요 앞에 최대 공약수 6을 곱했어. 맞지?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뭘 했냐면 12랑 18을 두 수를 곱해본 거야. 두 수를 곱한 거야. 곱하면 오른쪽에는 어떻게 쓸 수 있어? 12라는 건 아까 6 곱하기 2였고 요 18이라는 숫자는 뭐야? 6 곱하기 얼마야? 3이야. 하영이 여기까지 알겠어? 자, 이렇게 하고 나면 했더니 요 최대 공약수 3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야? 6 곱하기 2 곱하기 뭘 한 거야? 3을 한 거지. 봤더니 하영아, 여기에 2 곱하기 6 곱하기 3이 있어. 맞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최소 공배 수야. 맞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 6은 또 뭐야? 최대 공약수지. 최대 공약수야.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두 수를 곱한 거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랑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 거랑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 두 수하고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관계라고 해서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각각 구해서 곱한 거랑 두 수를 곱한 거랑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였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냐면, 오늘은, 이제 최대 공약수까지 이제 머리 아픈 과정이 끝났어.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가까운 값으로 어림하는 거라 그래서 버림, 올림, 반올림이 있어. 세 가지가 있어. 이거는 우리 친구들 벌써 책에서 미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 거야. 근데 요거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버림, 올림, 반올림을 배우는 과정은 5학년 2학기야. 그래서 하영이는 배웠을 거고 학교에서 배웠지. 그리고 윤우 같은 경우도 올라가면 배울 거고 예원이랑 준호 그다음에 용준이 같은 경우도 배웠을 거고 해서 우리 친구들은 이제 5학년 되는 친구들은 2학기 올라가면 버림, 올림, 반올림을 배우는데 중요한 거는 버림, 올림, 반올림이 어렵지는 않아. 어렵지는 않은데 이 개념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얘는 5학년 2학기 때는 여기 선생님 예를 적어 놓은 것처럼 2001을 어림에서 무슨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2999를 어림에서 어디까지 나타내시오. 요런 문제를 5학년 2학기 때 그냥 문제를 풀기만 할 거야. 그리고 다시 버림, 올림, 반올림 문제가 요렇게 나오지는 않아. 절대 안 나와. 근데 언제 이용되냐면 6학년 2학기 과정을 가면 소수의 나눗셈이란 단원을 배워. 우리가 나눗셈 배웠지. 나눗셈을 배웠는데 그 나눗셈을 소수 나눗셈을 할 거야. 근데 우리가 나누기를 하고 나면 몫이 나오지. 이 몫을 반올림해서 어느 자리까지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 결론은 버림하고 올림이라는 단어는 이 5학년 2학기 때만 배우고 안 배우는데 요 반올림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냥 써주기만 써주면 예를 들어서 3.72 나누기 뭐 4를 하라 그랬어. 이런 게 이제 소수 나누기란 말이야. 그럼 나누기를 막 하고 나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몫이 1.234 쭉 계속 나가. 이래 나갈 때 이 몫을 반올림해서 어디까지만 나타내세요 라는 이런 식으로 반올림을 해서 몇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고. 그래서 버림하고 올림이라는 단어를 5학년 2학기 때 배우지만 특히 요 반올림이라는 단어는 5학년 2학기 때 소수의 나눗셈에서 다시 이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용어만 확실하게 알면 돼. 그래서 보면 버림이라는 말은 뭐야? 다 버리는 거지, 말 그대로. 올림은 뭐야? 다 올려주는 거지. 반올림은 0, 1, 2, 3, 4는 버리고 어디서부터 올려주는 거야? 5부터는 올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 2001이라는 숫자를 버림을 해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 그러면 U는 얼마가 돼? 2001이라는 거를 버림을 해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랬어.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 U는? 뭐라고? U야,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얼마라고? 2000. 자, 그러면 2999를 올림을 해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냈어. 그럼 준호 얼마가 돼야 돼? 3000이요. 3000이 돼야 돼. 자, 2001을 올림을 해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냈어. 그럼 예원이 얼마가 돼야 돼? 2001이라는 숫자를 올림을 해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랬어. 그럼 얼마가 돼야 돼? 어? 얼마가 돼야 된다고, 예원아? 잘 안 들려. 뭐라고? 잘 모르겠어요. 1000. 윤우야, 얼마가 돼야 돼? 어? 윤우 뭐라고 대답했어? 1000이요. 2000? 아니요. 그러면 1000이요. 3000? 네. 준호야, 얼마가 돼야 돼? 2010. 응? 2001을 반올림을 해서, 반올림이 아니고, 2001을 올림을 해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랬어.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 하영아, 얼마가 돼야 돼? 2001을 올림을 해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돼.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 3000. 그렇지, 3000이 돼야 돼. 왜? 올림은 구하려는 자리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있으면 구하려는 자리를 그렇게 하고 그럼 봐봐. 2001이니까 올림하니까 요 단위까지 무조건 그냥 다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2001을 올림을 해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000이 되는 거야. 무조건 올려주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2999를 올림해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얼마 되지, 용준아? 네. 얼마? 2000이요. 2999를 2999를 올림을 해서 천의 자리까지 3000. 그렇지, 3000이 돼야 돼. 그래서 버림, 올림, 올림은 무조건 올려주는 거고 버림은 무조건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반올림은 요 5개 숫자는 버리는 거고 이 5개 숫자는 뭐 하는 거냐면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는 개념을 조금 더 익히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뭐냐면은 우리 요것도
우리 친구들 미리 공부를 했는데, 자, 윤우야, 초과하고 이상이 뭐야? 초과가 뭐지? 초과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에 초과를 하면 5는 포함이 안 되고 5보다 큰 숫자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상은? 이상은 5의 이상이라면 5도 포함되는 숫자와 5의 큰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자연수라는 단어를 꼭 쓰세요. 자, 그 다음에, 하영아, 미만은 뭐지? 미만은 어떤 수가 있을 때 이 수를 포함하지 않고 그거의 작은 수. 그렇지. 자, 용준아, 이하는 뭐야? 어떤 수가 있을 때 그 어떤 수를 포함하고 그 어떤 수보다 작은 수. 그렇지. 그 다음에 공통된 수의 범위는 그 다음에 우리 초과는 수직선에 나타내면 색칠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지. 초과하고 미만은 이렇게 색칠을 안 하고 나타내고 이상하고 이하는 어떻게 하지? 색칠을 하고 나타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얘는 같이 나타내지. 예를 들어서 3초가 10 이하인 수라고 하면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3은 초과니까 이쪽으로 가. 그럼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어. 그 다음에 10 이하는 색칠을 하고 10 이하니까 밑으로 가. 그래서 어디가 이렇게 겹쳤는 부분이 바로 공통인 수란 말이야. 얘는 좀 전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개념을 물어보니까 개념은 다 대답했어. 개념은 절대 안 어려워. 근데 얘는 언제 많이 나오냐면 중학교 과정부터 올라가면 따로따로는 안 나와요. 따로따로는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공통으로 나타내는 게 이렇게 색칠해서 이 공통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를 중학교 올라가면 뭐라고 이 단어는 뭐라고 배우냐면 우리가 부등식이라는 단원으로 바뀌어서 부등식. 부등식이 뭐냐면 두 수의 크기를 비교를 하는 거야. 크거나 작거나 얘는 봐봐. 3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대. 이렇게 두 수를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면 부등식을 배울 때 얘로 초과하고 이하라는 말을 쓰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초과를 부등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타내고 이하라는 거는 작거나 같다 해서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야. 얘가 중학교 올라가면 초과 이상 미만 이하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아. 하지만 요 기호로 나타내서 이렇게 공통으로 수직선상에 그림을 그려서 구하는 거를 중학교 때 올라가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게 배우는 과정이야. 그래서 얘도 초등학교 때 배우는 개념은 어렵지는 않지만 중학교 과정부터 되게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스스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 수열이야, 수열. 수열. 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야. 수를 나열. 수를 나열을 하는 거를 줄여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수열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수열이란 단어가 초등학교 때 정말 많이 배웠는데 수열이란 단어를 쓰지만 않았을 뿐이야. 결국은 규칙이거든, 규칙. 근데 수열은 수가 놓인 규칙이야, 수.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는 규칙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규칙 찾기도 배워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곱셈표나 덧셈표에서 규칙 찾는 것도 배웠고, 우리 4학년 때는 또 도형이랑 배열 규칙도 많이 배워봤고, 그 다음에 이제 곧 5학년이 되는 친구들은 규칙과 대응, 두 양 사이의 관계. 얘가 별표야, 별표. 왜냐면 규칙과 대응하고 두 양 사이의 관계가 언제 다시 나오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다시 나와. 그래서 요 앞에 거 배웠는 요거는 그냥 규칙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해본 거고 이 5학년 1학기 때부터 나오는 규칙과 대응, 두 양 사이의 관계 요거는 중학교 때 다시 나와. 근데 규칙과 대응이라는 단원이 중학교 때 올라가면서 다시 나오면서 결국은 우리가 중학교 때 올라가서 정말로 공부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함수거든. 결국은 이게 다 연결이 돼.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이 수열이란 단어는 도대체 언제 나와요? 초등학교 때 봤더니 수열이란 단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도대체 왜 수열이라고 했어요? 언제 나오냐면 언제 나오냐면 고등학교 때 나와. 자, 고등학교 때 나오는데 선생님 여기에 용어를 조금 써놨는데 자, 설명해 줄게. 수열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수를 나열하는 거라 그랬어. 그러면 자, 2, 5, 8, 11, 14, 점점점점점. 첫 번째 수에서 두 번째 수로 갈 때 얼마를 맞아. 어떻게 해줘? 뭐라고? 더해줘. 어? 더해줘. 얼마를 더해줘? 3이요. 3을 더해줘. 얘를 또 갈 때 얼마를 더해줘? 3을 더해줘요. 또 3을 더해줘. 또 3을 더해줘. 또 얼마를 더해줘? 3을 더해줘요. 3을 더해줘. 결국은 자, 이웃하는 게 뭐야? 바로 옆집이야, 옆집. 2하고 5하고 서로 이웃해. 이웃할 때 여기는 두 수의 차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원래 2에서 5가 될 때는 3을 더해주지만 반대로 5에서 3을 어떻게 하면 2가 돼? 3을 빼면 되지. 맞아? 얘도 8에서 다시 3을 빼면 얼마가 돼? 5가 돼. 이렇게 두 수 사이의 차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정해야 돼. 그게 수열이야. 두 수를 관계를 나열을 하는데 규칙이 일정해야 돼. 그게 수열인데 자, 그래서 여기에 등자가 같을 등이거든. 차가 빼는 거야. 그래서 이웃하는 두 수의 차가 일정한 수열을 뭐라 그러냐면 얘는 그냥 이름 듣고 까먹어. 뭐라 그러냐면 등차 수열이라 그래. 수열은 수열인데 등차 수열이야. 그리고 이 더해주는 3 있지. 얘를 뭐라 그러냐면 공차라 그러거든. 그래서 어쨌든 일정한 수가 똑같이 더해지는 거야. 더해지는 건데 빼진다고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얘는 더해진다 그랬어. 그러면 또 2, 4, 8, 16. 얘는 뭐야? 해줘요. 어? 곱해줘요. 그렇지. 2에서 4 얼마로 곱해줘? 2를 2요. 곱해줘. 얘는 2를 곱해줘요. 얘는 2를 곱해줘요. 똑같은 수 얼마를 곱해주고 있어? 0. 2를 곱해주고 있지. 얘는 그래서 두 수의 비가 곱해주는 게 똑같다는 거야. 얘를 무슨 수열이라 하냐면 등비 수열이라 그래서 이 똑같이 곱해준 요 2를 뭐라 그러냐면 공비라 그러거든. 결론은 초등학교 때는 아까 도형도 해봤고 뭐 곱셈표에서도 찾아봤고 이런 식으로 규칙 찾기를 했다면 얘는 수를 어떻게 똑같은 수를 더해주거나 똑같은 수를
곱해져서 나타내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수열이라 그래. 수를 나열한다고.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는데 걔가 우리 책으로 몇 페이지에 있냐면 161쪽을 펴보면 161쪽을 펴볼까? 161쪽을 피면 순서대로 수를 나열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열이라 그래. 그래서 159, 159, 159 얘는 똑같은 수가 반복된다고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뒤로 넘겨봐봐. 뒤로 넘기면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게 있어. 이웃하는 두 수의 차가 일정한 수열. 얘가 13579. 그래서 1에서 3이 되면 2를 더해주지만 반대로 3에서 2를 빼주면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웃하는 두 수의 비가 일정한 수열이야. 그래서 2에서 3을 곱하면 6이 되고 6에서 3을 곱하면 18이 돼서 일정한 수를 곱해주는 건데 우리는 곱하기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또 나누기로도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의 수에서 앞의 수가 될 때는 나눠준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타내져 있는 게 수열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는 별로 수열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 그 선생님이 뭐를 하나 열어가지고 보여줄 건데, 자, 잠시만. 이걸 선생님이 이번 주 과제로 나갈 건데, 선생님이 벌써 자료를 만들어 놨거든? 이거를 보내줘서 풀어서 선생님한테 풀어볼 건데, 너희가 자, 얘는 선생님이 너희한테 교재를 조금 추가로 보내줄 거야. 얘는 선생님이 보내줄 교재인데, 어, 여기 보면 이렇게 규칙으로 해서 찾는 거는 초등학교 과정이야.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는 규칙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서 가는 거. 여기 봐봐. 부양 사이의 대응 관계가 언제 나온다고 했었냐면 5학년 과정에서 나온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5학년 과정에서 보면, 봐봐. 형의 나이가 10살, 11살, 12살, 13, 14, 15살 되고, 동생은 6, 7, 8, 9, 10, 11이 돼. 그럼 형의 나이랑 동생의 나이가 항상 몇 살씩 차이가 나는 거야? 네. 4살씩 차이가 나지. 이런 규칙을 찾았잖아. 자, 잘 봐. 요게 5학년 1학기 내용이야. 5학년 1학기. 근데 얘가 이렇게 규칙을 두 수의 대응 사이를 배울 거야. 0에서 5, 1에서 6, 2에서 7, 3에서 8, 4에서 9가 됐어. 얘는 그러면 어떤 규칙이 있는 거야? 몇 번이 돼야 되는 거야? 요거 3번이? 뭐가 돼야 되는 것 같아? 네모하고 세모하고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아? 2번. 2번? 네. 그렇지. 5가 작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맞았어, 하영아. 근데 얘가 5학년 과정이라 그랬거든? 근데 얘가 쭉쭉쭉쭉쭉쭉 가서 얘를 이제 봐봐.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 자전거 수랑 바퀴 수가 1, 2, 2, 4, 3, 6, 4, 8, 50, 62에서 자전거 수에서 곱하기 2를 하면 뭐가 돼? 바퀴 수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고 있지. 근데 얘가 5학년 과정이거든? 근데 얘가 선생님이 얘를 가져온 거는 선생님 똑같은 5학년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뒤에 건 몇 학년 거냐면 중학교 1학년 거야. 결론은 5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수 대응, 두 수의 대응 관계랑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요거랑 같아.
근데 이 두 수의 대응 관계 나타내는 게 나중에 얘가 함수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5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요 규칙을 두 수의 대응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이 요것도 보내줄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다른 과제가 하나 있는데, 보면 이게 과제인데, 또 과제가 하나 더 있거든. 오늘 과제가 조금 올라갈 거야. 알았어. 과제가, 여기 있다. 이것도 과제로 나갈 거거든, 오늘. 우. 여기도 보면 두 수의 대응 관계가 있어. 이게 초등학교 5학년 과정하고 중학교 1학년 과정하고 섞여 있어. 그래서 이거를 잘 풀면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문제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는 선생님이 보니까 어, 그냥 단순히 규칙 찾는 것까지만 이렇게 있고 두 수의 대응 관계까지는 그렇게 안 나가 있더라고 많이.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두 수의 대응 관계가 더 중요하거든. 그래야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올라갔을 때도 바로 연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하나씩 규칙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 수의 관계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책에는 문제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이 과제가 조금 더 추가가 될 거야. 근데 어렵지는 않은 과제야. 그동안에 했던 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소인수분해보다는 쉬울 거야.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규칙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제가 조금 더 나갈 거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선생님 과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책이 마지막 단원까지 마무리가 된 거야. 첫 번째 단원이 뭐 자연수에 대해서 우리 십진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치? 그 다음에 거듭제곱도 배우고, 그 다음 또 우리 뭐 배웠지? 제일 처음에? 자연수의 제일 혼, 처음, 어? 자연수의 혼합계산. 그렇지. 오, 윤우 완전 열심히 공부했네. 자연수 혼합계산 네, 배웠어.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뭐 배웠어, 우리가? 분배법칙, 분배법칙도 배우고. 또 분배법칙 배웠으면 또 무슨 법칙이 나와야 되지? 결합법칙, 결합법칙. 또 법칙 하나 더 있는데. 결합법칙이랑 분배법칙에 또 하나 뭐 배웠지? 뭐라고, 하영아? 그렇지, 교환법칙, 맞았어, 하영아. 교환법칙. 딩동댕이야. 맞았어. 우리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렇게 세 개 배웠지? 그 다음 또 우리 뭐 배운 것 같아? 거듭제곱, 거듭제곱, 어? 거듭제곱, 거듭제곱. 오, 윤우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거듭제곱도 배웠어. 또 뭐 배웠어, 우리? 막 기억을 떠올려보면 또 뭐 배웠지? 약,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또, 최대 공약수, 또, 소인수분해. 또. 하영아, 마이크를 켜고 말해야지 네 입모양만 보여. 좀 전에 뭐라 그랬지? 하영아, 이분 계속 뭐를 말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 좀 전에도 뭔가를 말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하영이 입모양만 계속 보고 뭔가를 말했는데 한 개도 안 들렸어. 저 뭔가를 참 아까 소인수분을 말했어요. 계속 입모양으로 뭔가를 말하고는 있는데 소리가 꺼져 있다 보니까 우리 지금 하영이 거를 하나도 못 들었어.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되게 많이 배웠단 말이야. 이 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
준호야, 이렇게 우리 책, 이 노란색 책을 이렇게 배워보니까 어떤 것 같아, 우리 준호? 힘들었어. 준호? 힘들어. 박준호 씨?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자, 용준이는 어땠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어떤 단원이 제일 재밌었어? 용준이는? 어떤 단원? 음, 거든 제곱, 어? 거든 제곱. 거기 제일 재밌었어? 자, 우리 윤우는 이 책을 배우니까 우리 윤우가 학년이 제일 어리단 말이야. 근데 윤우가 대답 제일 많이 했거든. 우리 윤우는 이 노란색 책을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고학년 수학이라는 책을 배우니까 소감이 어때? 이런 걸 해서 저는 분배법 TV를 좋았고요. 응. 배우 그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나면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하영이는 이렇게 초등학교 과정에서만 아니라 중학교 과정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그러고 이런 과정이 이때도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어떤 것 같아? 음, 아는 거는 복습하는 것 같아서 좀 기억이 더 잘 났고, 그 다음에 중학교 문제를 보니까 쫄려요. 쫄려. 왜? 왜? 우리가 이제 수학학원에 친한 언니가 중학생인데, 어, 한번 문제를 보면 어려운 것만 풀고 있어가지고, 어. 쫄려요. 근데 잘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원이는 조금 늦게 들어왔지만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 예원이가 참 5학년 과정에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예원이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보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 예원이? 좋은 것 같았고 어려웠는데 재밌었어요. 어려운데 재밌었어요. 자, 아마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서 다 자기 학년 거를 그냥 단원별로 배우거나 아니면 뭐 조금 더 선행을 나가는 친구들도 그 학년의 거를 단원별로 배우거나 아니면 선행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선생님이 알기로. 그래서 그렇게만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 아마 이렇게 선생님하고 단원을 막 연관을 지으면서 배우는 게 어, 쉽지는 않은 과정인 건 선생님도 알아. 왜냐면 다 자기 단원에서 그냥 차례차례만 배우다가 이렇게 이렇게 배우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 근데 선생님이 느낄 때는 우리 친구들이 진짜로 열심히 잘해준 것 같아. 선생님이 이렇게 개념 정리해서 오는 거 보면, 아, 진짜 이 1시간 동안 이렇게 그냥 줌으로 그냥 들었는데, 이렇게 개념 정리를 열심히 해주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선생님하고 만난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진짜 잘해주고 있어. 그래서 정말로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고, 오늘은 어렵지만도 너무 잘 따라와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다음 시간에 만나서는 다시 책 앞으로 돌아가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질문 형식으로 주고받으면서 하면서 문제풀이를 조금 하고 나면 이 책을 좀 더 완벽하게 파악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 6회차 과제 안내가 나갈게. 오늘 했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그 반올림, 그 다음에 뭐 초과, 미만 이렇게 공부를 했을 거야. 오늘은 오늘 배웠는 수열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또 우리 책을 보고 나서 개념 정리를 하고 그래서 아마 개념 정리는 조금 작을 거야. 평상시보다는 대신에 조금 이렇게 꼼꼼하게 개념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하고 반드시 개념 정리는 2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 문제 푸는 게 조금 많아. 자, 152에서 156쪽까지 풀어야 되고, 쪽수 표시하세요, 윤우야. 껌은 씹지 말고.
들린대요. 어? 뭐라고? 아니요. 자, 그 다음에 161에서 166쪽까지 풀고 선생님이 과제가 나갈 건데 아까 교재로 나갔는 책은 그냥 참고용으로 가지고 있고 풀어도 되고 나중에 천천히 그냥 해도 되고 그냥 문제만 나가는 게 있어. 문제만 나가는 거, 교재라고 적혀 있는 거는 그냥 참고용이고,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라고 나가는 게 있을 거거든? 그거는 꼭 과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 푸는 게 조금 많아. 그 다음에 공부 일기를 조금 좀 더 이번에는 추가로 해서 이 책을 다 배우고 나서 지금 어쨌든 문제풀이를 이제 남겨두고 있지만 이 책을 다 배우면서 내가 어땠다. 좀 전에 그냥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짤막하게 발표를 했지만 이 책을 배우면서 어땠다라는 거를 최소 10줄 쓰기. 이 책을 배우면서 10줄 안 쓰면 숙제 안 한 거야. 하영아, 입모양이 나오면. 자, 선생님도 너희 수업을 하기 위해서 수업 준비 정말 많이 하거든? 수업 준비도 많이 하고, 너희를 어떻게 잘 가르쳐 줄까 연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선생님이 너희가 이 책을 배우면서 어떤 거를 알게 됐고, 어떤 게 신기했고, 막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참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수요를 배웠고 이런 걸 알게 됐고 그런 공부 내용도 일기도 좋지만 이 책을 배우면서 느낀 점 최소 10줄 쓰기야. 그게 공부 일기야. 오늘의 숙제. 윤우야 인상 쓰지 말고.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개념 정리하는 거와 문제 풀기와 그 다음에 공부 일기 반드시 이 책을 배우면서 느낀 점. 음, 반드시 10줄이야, 10줄. 여기다 10줄 쓰기 써야겠다. 근데 10줄 그거 안 해도 되죠? 그거 뭔가 이렇게 딱 10줄인데 9줄 이렇게 조금 남겼어도 되죠? 그건 선생님이 보고 판단을 하겠어요. 과제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선생님이 판단을 하겠어요. 이도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과제 좀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하고, 다음 주에 우리 선생님이 뭐 한다 했지? 앞에서부터 여기 적혀 있지? 7, 8회차 수업은 개념 정리를 질문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막 물어볼 거야. 그러면 하영이 또 이번에 입을 또 삐죽 어, 갑자기 선생님이 그 입 삐죽하는 모습을 보고 또 마음이 약해지네. 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남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발표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자, 요 과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사진 찍어서 올려줄 거고, 문제 풀어서 하고, 숙제하다가 모르는 거는 선생님한테 개인톡으로 물어보세요. 톡으로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오늘 숙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 문제 풀기도 해야 되고, 공부일기도 써야 되고, 5번도 어떻게 보면 과제지. 다음 주에 개념 정리 질문 형식으로 한다 했으니까, 그동안에 했던 개념 정리를 다 뭐 해야 돼? 다 공부 한 번씩 해야겠지? 그래서 개념 정리 열심히 해서 우리 다음 주는 모두가 다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들 해서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야, 알겠어? Madagascar. 뭐라고? 왜 갑자기 외계인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수고했고, 자, 날씨 되게 많이 추운데, 우리 하영이는 지난주에 되게 많이 아팠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용준이가 지금 마스크를 하고 있지. 우리 용준이 지금 확진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 용준이 지금 방에서 혼자서 격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업 들어왔어.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아픈 친구들 없지? 몸 관리 잘하고, 선생님 학원에도 지금 독감 걸리고, 코로나 걸리고 난리더라고. 그래서 모두가 다 감기 조심하고, 우리 용준이 격리 잘하고, 우리 하영이 몸 관리 잘하고, 예솔이 누나 지금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솔이 끝나는데 들어오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예솔아? 예솔아? 점. 진짜 점점점이네. 그래, 예솔이는 선생님이 따로 좀 얘기를 해야겠다. 자, 우리 친구들 어쨌든 과제 열심히 해서 선생님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알겠나요? 야, 쌀 제쌀 바닥 쌀 떨어지겠어. 뭐라는